자, 다섯 번째 권투하는 무지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 변두리나 경기권 아파트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인구 문제 때문에 집값에 대해서 뭐 상당 부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뭐 최 소장님 아까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거 답변 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경기도 아파트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실은 그 변두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도 권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런지 서울 변두리 아니면 경기도 변두리, 변두리란 말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제가 그 판교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남이 가깝잖아요. 강남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 남양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별내지구나 다산지구가 현재 다산지구가 한 200만 평 되고요. 네, 별내지구가 한 100만 평 되고요. 그래서 한 100만 평인데 그 제3기 신도시가 지금 남양주에 다시 지금 발표돼 가지고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철거 명령 내려 가지고 이주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400만 평 됩니다. 400만 평. 그러면 경기도에 어디가 괜찮다 그러면 저는 그 다산지구, 남양주 다산지구에 아마 그 400만 평 되니까 아파트가 적어도 한 3만 가구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양주의 신도시를 합쳐 보니까 서울, 분당, 판교, 일산까지 합친 양이 남양주에 들어옵니다. 근데 남양주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강남을 100번도로 타서 들어가면 차 없을 때 포천고속도로를 타면 15분 만에 강남까지 갑니다. 그냥 고속도로 상에서는 중앙병원까지 15분이고요. 그 강남까지는 뭐 한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어지간한 데보다는 그 강남에 그 어떤 목표를 뒀을 때 출퇴근했을 때는 그 남양주가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구리나 덕소 이런 데는 이제 남양주 신도시 때문에 쑥 들어갔어요. 지금 요즘에는 덕소라는 말도 없어지고 구리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냥 남양주에 별내에 무슨 아파트냐. 근데 별내도 들어갔어요. 지금 다산이란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앞에 다산인데 그 다산 신도시가 지금 그 서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서울 그 변두리보다는 경기도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자리가 좋아요. 이거를 눈여겨 보시고요. 그 같은 경기도라면 저는 그 북쪽에 있는 남양주 신도시 다산 신도시를 아주 적극 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은 저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도 거기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도 거품이 없어요. 거기는 나가는 분들이 지금 보상 받은 분들이 그 집이 별로 없었어요. 땅만 그렇게 한 400만 평 있었는데 농사만 짓던 분들이 지금 거의 그 집도 없는 상태에서 쫓겨났는데 보상비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도시 원가가 가장 쌉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신도시 원가가 가장 싼 곳이 남양주 다산 신도시다. 제 다산 신도시 홍보 대상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강남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그 당고개역에서 원암역 그다음에 진점역까지 가는데 그 옛날 같으면은 한 3개 신도시를 가야 되는 거리를 15분 만에 가요. 15분 만에. 그러니까 원래 남양주 광릉이나 뭐 진저 포천 이쪽에서 다시 상계동을 가려면 거의 뭐 한나절 걸렸습니다. 한나절. 그거를 15분 만에 3시간 가야 될 거를 15분 만에 갑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엄청 그 전철로서도 아주 고급자리죠. 그리고 최근에 좀 한 8호선이 또 개통되고 있는데 그 4호선도 결국은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가는데 20분이 안 걸려요. 그렇다면 저는 약간 어떤 게 있냐면 경기도 전체를 뭐 두루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제 눈에 발견되고 여기가 괜찮다고 추천해 드리는 게 남양주 다산 신도시인데 거기에 8호선까지 조만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4호선, 7호선, 8호선에 내 직장이 연결된다. 그러시면 무조건 다산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면 제가 보여줄 수 있어요. 진짜 이건 그 조건은 없고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그 부동산 분야는
적극적으로 그 수요자도 적극적으로 거기 현장을 보실 수 있는 게 좋고 결국은 또 전문가한테 굉장히 그 교육을 좀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일조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산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다. 그리고 다산은 정양훈 선생님의 호죠, 호. 네. 그리고 그 다산 정양훈 선생이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공원 분위기가 세계에서 1등, 약 10만 평 되는데요. 거기도 하나의 보너스가 될 수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할 얘기 많지만 이것으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네, 제가 첨언 드리면요. 인구 감소 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구 감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인구를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제가 분류를 한다면 절대 인구하고 상대 인구로 구분하는데요. 절대 인구는 이제 출산율, 절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두 번째는 인구 이동. 이쪽에서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동하는 그것도 인구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인구고요. 상대 인구는 심리예요. 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살 생각이 들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인구 줄죠. 출산율 주는데 생각해 보면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59세 정도입니다. 최근에 불안한 마음에 30대들이 많이 사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40에서 59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줄어든 출생률이 아기들이 성장해가지고 주택 구매 연령까지 올라오려면 30대가 되려면 한 20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분명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년 후까지 고민하기에는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구 이동인데요. 일단 신도시는 밝습니다. 서울은 뭐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피하고요. 경기도도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지방에서 앞서서 최문서 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교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인서울,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 가정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요즘 공부를 잘합니다. 왜? 서포트를 해주니까. 어디로 갈까요? 인서울 대학교로 옵니다. 졸업하면 어디로 갈까요? 인서울 좋은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인서울에 있는 회사로 다 취직을 합니다. 취직하면 어떻게 할까요? 능력되는 부모님들이 서울에, 경기도에, 인천에 집을 사줍니다. 그래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년 후에도 저는 서울, 경기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지방 인구는 이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것 같고요. 인구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지방은 광역시라든지 산업 기반이 되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들은 그나마 살아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최문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3기 신도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마지막 신도시입니다. 우리 인구 구조상 저는 더 이상 뭐 4기라는 이름이 앞으로 나오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왕숙 당연히 좋고요. 6월에 A19블럭 나왔는데 3억 3천에 분양가 나왔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30년 입주거든요. 건축비만 따져도 2030년에 3억 3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9월, 12월에도 사전 청약 나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25년, 6년 되면 본 청약 물량들 더 많이 나오니까 자녀분들, 우리 2030들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적극적으로 3기 신도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최문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변두리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이 뭐 예전에 보면 경기도권이나 지방 사셨던 분들이 시내 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우리 서울 사는데 우리가 시내 나간다는 표현을 쓰진 않죠. 뭐 지금 뭐 다 행할 건 있는데 자 약간 여담 말씀드리긴 하긴 했는데 실제 지금 뭐 인구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이 우리가 1,000만이야 이야기를 많이 했, 경기도도 1,000만이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 지금 인구를 보면요, 서울이 이제 941만 명이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잡혀 있고 1,000만이 밑으로 내려갔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경기도가 무려 1,361만 명이 잡혀 있습니다. 1,300만, 300이 더 증가됐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경기도권이 1,000만에서 1,300만으로 올랐다고 해서 이 경기도권 아파트가 뭐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좀 낙후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좀 가치가 좀 상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여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개발할 땅이 없어요. 저 뭐 농담으로 좀 말씀드린 게 뭐 북한산하고 뭐 관악산에 밀어버리면 아파트 단지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긴 하는데 서울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부셔야 되는데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실제 오래된 것들 뭐 우리가 뭐 보면 어떤 보상도 해야 되고 이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해서 가치를 올릴 수도 있지만 옆에 토지 개발해서 매입해가지고 상기 신도시게 만들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가치 상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대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뭐 다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가양 같은 뭐 우리 허주 선생님이 있는 그런 지역 가양동 그런 서울 내 다양한 지역들이 개발하는 지역에 투자 포인트 잡으시거나 경기도권의 뭐 상기시도시 새로운 지역들 다만 이 새로운 지역들을 투자할 때는 뭐 30년, 40년, 50년 계속적으로 무조건 보장이 되진 않는다. 왜냐면 다른 또 색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교 분석을 해서 뭐 인구수 감소가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핵심 지역을 포인트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신도시에 대한 결국 주택 가격 안정하고 주거적인 복지 차원에서 많이들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3기 신도시 제가 예전에 국토연구원 관련된 그 전 원장님인가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3기 신도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뭐 쓰레기도 안 나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해서 지하로 가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바로 뭐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2기 신도시로 얘기되는 뭐 동탄이라든지 판교 또 뭐 평택, 광교 이런 곳들이 3, 4억대 분양해서 지금 한 15억, 20억 막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럼 결국 3기 신도시도 지금 3억에서 한 5억, 6억 선 정도라면 아까 김인만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지금 서울이 아닌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되면은 금액이 제가 그 설계된 내용들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모빌리티라든지 자녀들의 학교들이 버스를 지하에서 타고 가더라고요. 비 한 방울 안 맞고 지하에서 타고 아이들 통학들 차에 부딪힐까봐 스쿨버스가 아니라 지하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애들 뭐 차량 사고도 안 나겠더라고요. 지하로 이렇게 쫙 다니니까 뭐 디테일하게 그 분야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을 텐데 3기 신도시 저는 뭐 끝난 것 같고 자녀 세대들 뭐 또는 손자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관심들 많이 가지면서 꼭 서울이 아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로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빠져나간 것도 있겠지만 경기도 뭐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요 지역의 2기 신도시들이 집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가서 사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뭐 최근에 집값의 동향 보니까 강북이 앞으로 뜰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강북에 있는 집값이나 강남 상구 마용성 빼고는 뭐 광교 동탄의 집값이 더 비쌉니다. 지금은. 무조건 서울이 비싸다라는 관념이 깨진 지가 꽤 돼가지고 조금 더 확장적으로 다양하게 시각들을 넓힐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